좀 오늘 말씀드릴 것도 뭐냐면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좀 실천적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추드리는 이유가 이런 지식 창업의 가장 큰 강점 뭐냐면은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순이익이 좋다라는 건 그게 뭐죠? 원가가 없죠. 원가가 뭐냐면은 내 인건비예요. 내가 이거에 들이는 시간,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상품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건비만, 내 시간 플러스 내 시간은 물론 들어가야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대표님 만났는데 매출이 100억이래요. 근데 순이익이 너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1% 나와, 1%. 1에서 2%. 그러면은 매출 100억인데 남는 게 1, 2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식 창업에서 남기는 순이익이 일반적으로 20, 30%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보다 더 보통 높죠, 사실은. 직원이 없고 그냥 혼자 한다면 사실 거의 100%에 수렴하죠. 마케팅을 좀 한다 하면은 뭐 7, 80%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도 어쨌든 그렇다 했을 때 순이익이 훨씬 더 높은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사실은 지식 컨텐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렇게 좋은 걸 왜 굳이 남들한테 알려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지식이나 노하우, 이거 내가 익히려면 엄청 힘들었을 거잖아요, 내 지식이나 노하우를 도대체 남들한테 왜 알려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있나요, 혹시? 채팅창 써볼까요? 나는 이런 거 알려주기 싫은데 나만 알고 싶어. 이런 분들 분명 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오신 분들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나를 브랜딩해서, 물론 내가 뭐 부수입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알려주는 게 선뜻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좀 내키지 않아요? 어떠세요? 해볼까요? 투표 OX로. 나는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아는 거 충분히 다 알려줄 수 있어. 그런 분들 이제 오고 굳이 왜 알려줘야 되지? 김재규님은 가르쳐줄 게 있을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있어요. 절대 그거 없지 않고, 그거는 그냥 논외로 얘기하고, 네, OX 한번 해볼게요. 알려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남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 그 다음에, 절대 싫어. 이거 내 비밀인데 왜 알려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 댓글도 있잖아요. 아니, 너 돈 버는 거를, 그런 건 절대 남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가족들한테도 안 알려준다. 본인만 알고 있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 특이한 분들이네. 왜 동그라미가 많지? 예. 보통은 X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냐면은 내가 그거 알려줘서 뭐해? 근데 그거는 되게 어떤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근시안적인, 이제 굉장히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내가 내 경쟁자한테 알려주면은, 생각해보세요. 내 경쟁자한테 알려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알려준다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쟁자를 더 많이 양성하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경쟁자한테 왜 알려줘? 나 혼자 하면 되는데, 굳이, 그쵸. 지금 예전에 멘토를 아시던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너가 해줘라. 방법은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경쟁자한테 절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안 그래도 빡센 이 경쟁 시세에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그 푼돈 벌자고 경쟁자를 더 양성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 없죠.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한테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내 고객이 될 사람한테 알려준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바로 2번인 거죠, 2번. 그러니까 사실은 1번처럼 리스크는 없는데 쏠쏠한 수익이 되는 건 보통 직장인들이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요. 직장인들이. 왜냐면 직장인들이 어차피 사업할 거 아니고 소액이라도, 그쵸, 뭐 월 300이라도 월 500이라도 벌면은 너무 땡큐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더 추가로 더 벌어. 그럼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리스크 없는데 쏠쏠한 수익이 되니까 부업으로 이걸 접근하시는 케이스인 건데, 진짜 정말로 가치 있는 지식, 정말로 가치 있는 노하우들은 뭐죠? 바로 사실은 진짜 내가 그거를
사업화하면서 이거를 더 매출로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크게 사실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경쟁자를 양성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고객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브랜딩이 돼요. 그리고 고객은 팬덤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품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한테 가치와 지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컨텐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팬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B2B든 B2C든 다. B2B, B2C 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고객들을 이렇게 정말 그냥 내 상품 사주는 사람으로만 접근하시지 말고 고객을 조금 더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고객들한테도 내가 내 가치를,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어떤 철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3번이 정말 드물게 있어요, 가끔. 혹시 3번을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3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분들은 진짜 상을 받아야 된다. 본인 성향상 세상이 나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뭐 본인 성향상 오지랖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남들한테 막 퍼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막 알려줬을 때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 정말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자신감과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성향이 너무 축복받은 성향인 거고 그렇게 이타적인 성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타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기적인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기적이고 내가 정말 내 것만 실리만 취하는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남들한테 이 지식을 나누는 거, 특히 고객들한테 나누는 거는 무조건 이득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객한테 그 이상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셔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가치, 지식, 노하우를 나눌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라는 말이 결국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이라는 말이 꼭 정말 타고나게 이타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느끼기에, 고객 입장에서 느끼기에, 와, 이분 이런 것까지 알려주네? 라고 느껴지는 그 포인트를 건드리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브랜드들이 훨씬 더 크게 팬을 만든다라는 거죠. 고객이 팬으로 바뀐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처음에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근데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게 지식 창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감이 오셔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1번 경쟁자를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은 고객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경쟁자를 가르쳐야 될까? 고객을 가르쳐야 될까?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화장품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을 앞으로 미래에 판매할 만한 사람들을 가르치면 안 되죠, 당연히.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화장품 브랜드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거 뭐죠? 경쟁자 양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을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경쟁자를 가르쳐 줬을 때 이거를 왜 가르치냐? 이걸 가지고 내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그러면 가르쳐야죠. 이 레버리지 쓰는 대표적인 게 뭐죠?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내 비즈니스 모델을 똑같이 이식시키죠. 똑같이 이식시키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내 가게 매장으로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로 좋잖아요. 또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명을 모아서 뭐 협회를 만든다거나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플랫폼화하는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 방법을 그대로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굉장히 크게 키운 경험이 있어. 네이버 블로그를 굉장히 크게 키운 경험이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막 네이버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줬을 때 사람들이 블로그를 엄청 키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뭐가 되는 거죠? 큰 마케팅 대행사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배포할 수 있는 블로거들이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를 이미 갖고 있어. DB를 갖고 있어.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게 내 자산인 거죠. 그런 분들은 경쟁자를 양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의 사업, 넥스트를 내가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약간 이해 가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가르쳤어요. 그죠? 혹시 제 인스타그램 수업 들으신 분 있나요? 인스타그램을 가르쳤었던 이유는 저는 너무 뚜렷하게 있었어요. 뚜렷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가르쳤었던 이유. 저는 마케팅 대행사가
제 하고자 하는 어떤 BM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모을까 하다가 기업 대상으로 앞으로 뜨는 SNS에 대해서 좀 가르치면 되겠다. 그럼 마케팅 대행을 쉽게 수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경쟁자를 절대 양성하시면 안 되고 내가 고객이 될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시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약간 이제 감이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경쟁자를 자꾸 양성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고민이 그런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줘봤자, 내 옆에 똑같은 거 하는데 굳이 이걸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되지? 내 지식 너무 아까운데? 그게 아닌 거죠. 더 큰 그림. 앞으로 내가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더 넥스트를 그린다면은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이거를 우리는 본점이고 프랜차이즈를 이제 엄청나게 확장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모아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사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최고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한테 알려줬을 때야말로 고객이 가장 우리의 팬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뭐죠? 이타적이다. 말은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이기적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형태가 결국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이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더 많이 나눠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그 진심을 느끼고 진정성을 느끼고 그게 더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신기한 게 이기적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해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요. 혹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스스로를 이타적인 사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근데 저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국은 내가 뭐 아무리 이타적이어 봤자 결국 자기 입속을 챙기지 내 거 하나 못 챙기고 다 퍼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게 나이가 한 30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다 퍼주고 살고 정말 착한 사람이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강하지만 이제 산전수전 겪고 조금 살아보면은 약간씩은 다 자기 걸 챙길 수밖에 없죠. 강남스타일은 이타적이에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성향이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기회까지 오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저희가 받았었던 메시지가 대박이었어요. 뭐였냐면은 저희한테 금액을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금액에 있어서 그냥 불러주면은 다른 조건도 없어요.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은 된다. 실제로 저희가 부른 대로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퍼스널 브랜딩을 했을 때, 제가 퍼스널 브랜딩 했을 때는, 어떤 채널이라던가, 제가 뭔가를 소개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좋아. 그래서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퍼스널 브랜딩 하다 보면 이러한 효과까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컨텐츠 생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컨텐츠 생산. 왜냐면은 나를 브랜딩 한다라는 거는 컨텐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컨텐츠조차도 뭐가 됐냐면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컨텐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 컨텐츠. 뭐가 있죠? 예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채팅창에? 인스타. 또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무료 특강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무료 특강이잖아요. 무료 라이브. 뭐 이런 것들도 무료잖아요. 그죠? 네, 스레드. 그러니까 SNS도 있고, 플러스로 특강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강. 그럼 유료는 뭐냐? 유료는 뭐죠?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여러분 써볼까요? 채팅창에. 뭐가 유료죠? 유료 컨텐츠. 뭐, 그쵸. 무료의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각종 컨텐츠 매체는 다 이제 무료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유료가 되는 건 뭐죠? 그 강의. 그죠? 강의가 있고, 또, 강의 파는 거, 맞아요. 유료 강의. 또, 뭐 있죠? 그 클래스 있고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책 있잖아요, 책. 전자책도 있고, 실물책도 있어요, 종이책. 그죠? 또 있어요. 뭐죠? 뭐 외주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외주. 지금 말씀하고 크몽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외주를 받아서 내가 실제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외주를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 뭐 있지? 바로 컨설팅 있잖아요. 컨설팅. 컨설팅이 있죠. 그쵸? 컨설팅도 굉장히 맞아요. 컨설팅이라는 거 상담 다 같은 얘기죠. 그쵸? 다 뭐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결국은 하나의 그 어떤 상품화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상품화.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이런 텀블러 판다고 했을 때 이 텀블러를 공장에서 만들려면은 기획 생산했잖아요. 컬러는 무슨 컬러로 하지?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떤 크기로 하지? 이거 외관을 이런 뭐 이렇게 음영을 뭐죠? 이거 뭐라고 하죠? 각인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음각을 준다고 음각을 줘서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상품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료든 유료든. 근데 당연히 더 여러분들이 초기에 집중하셔야 될 거는 무료가 될 거고 점점 더 집중하셔야 되는 정말 더 본질은 사실은 유료 상품이겠죠. 유료 상품의 가치가 이 무료 컨텐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고객들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품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상품화라는 게.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장표들 있죠. 이런 거, 뭐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것도 있고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뭐죠? 다 뭐냐면은 상품화인 거예요. 상품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드리는 게 템플릿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수강생들한테. 왜 템플릿을 이렇게 드리냐. 이런 템플릿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상품화의 역량을 누구나 처음부터 많이 갖추고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품화에 대한 부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템플릿이 진짜 많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왜 템플릿 이렇게 많이 드리냐? 당연히 그만큼의 최소한의 기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본 있고 상중하 등급을 나눈다면은 저는 저희 수강생들은 다 상급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최고. 그 분야에서 최고를 찍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무료 강의 들어도 이 정도로 해오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이렇게 아예 강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강의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좋아야지.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려면 그래야 롱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은 컨텐츠는 반복 생산해야 돼요. 반복. 무료도 반복이고요. 유료도 반복이에요. 왜냐하면은 무료를 반복 생산하는 이유는 이 유료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가 되기 때문에 무료는 계속해서 반복 생산해야 되고 유료는 뭐가 되냐면 확장할 수가 있어요. 확장. 마치 제품도 이 텀블러가 잘 판매가 되면은 실제로 커피 캡슐이라 뭔가 다른 상품을 확장하실 수 있는 것처럼 교육 상품, 지식 상품도 내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거기서 잘 됐을 때 파생 상품들로 확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장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거. 그래서 부담을 낮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자, 세 번째는 제일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죠. 본인의 강의는 너무 좋고 심지어 후기도 진짜 너무 좋아. 후기도 좋고 등등 너무 다 좋아. 수강생 만족도도 너무 좋고. 근데 안 팔려요. 이런 분들 있어요.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들 있어요? 본인이 파는 상품이 판매가 안 된다. 잘 안 팔려서 내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 채팅창 한번 써볼까요? 이미 교육하시는 분들 있나요? 오늘 수업 들어오신 분들 중에? 다들 처음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긴 한데 가끔 저희 수업에도 실제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이미 내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 최강토익 선생님들 저요라고 하는데 안 팔려요. 남자가 드리는 크몽이지 상품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안 팔릴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상품이 뭐 부업 좋은 거 알겠고 다 내가 이게 왜 좋은지 너무 잘 알아. 잘 되면 너무 좋지. 근데 나는 해도 안 되는 걸 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가 부족하냐면 마케팅 역량이 딸려서. 네. 모밍님도 저희 후기가 100개 중 95개가 만점인데 안 팔려요 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은 이제 마케팅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그냥 SNS에다 막 계속 올려요. 뭐 올리고 막 역시 열심히는 해요. 근데 이제 남들 보지도 않는 걸 막 올려요. 계속 올려요. 이게 뭐 하고 있냐면 막 스팸처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홍보만 한다고 해서 팔리진 않아요 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컨텐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마케팅 방식이, 마케팅 기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SNS 글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들 지금 이 95명이 다 만족했다면서요. 후기 100개 중에 95명. 이 95명을 어떻게 그 다음 상품으로 데려갈 건가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되고요. 근데 아마 그 넥스트 상품이 없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이거는 뭐냐면은 재구매를 만드는 거예요. 재구매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기존의 고객들을 데려오는 방법을 기존 고객 유치 방법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고객 유치 방법이 지금 거의 제대로 설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퍼널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고객이 유입돼서 실제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고객이 유입돼서 실제 결제까지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단계별로. 근데 이 단계가 애초에 여기가 이 정도 넓어줘야 이만큼 어쨌든 이제 가면 갈수록 박살나는 거는 어떤 퍼널이든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1단계에서부터 못 데려와요. 1단계에서부터 못 데려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빠져나갈 사람도 없어. 그냥 아예 오지 않는 이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안 팔려요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안 팔리는 분들은 진짜 상품이 좀 안 팔린다? 그런 분들은 정말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물 만난 물고기 될 거라고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나요? 커뮤니티 활용해요? 지금 안 팔린다는 분들 빨리 손 들어오세요. 안 팔린다고 지금 댓글 달았던 분들 있잖아요.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다. 동그라미 안 하고 있어요. X 한번 쳐볼까요? 저는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안 하고 있어요. X. 지금 안 하고 있지. 니은 남자가 TV님 이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를 팔려고 내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셔야 돼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팔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안 팔리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안 된다. 결국은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거 플러스 뭐가 돼야 되죠? 1번 유효 수요를 검증하고 저희가 주제 잡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반복 생산이 뭐였죠? 컨텐츠였는데 컨텐츠가 무료와 유료를 같이 가져가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